안녕하십니까.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정아림 연구원입니다. 현재 중기 이코노미 기업지원단 본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대표님이 법인에서 빌려간 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연간 4.6%의 인정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본인이 주주로 출자하고 그리고 임원으로 취임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함께 갖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의 재산이 엄격히 분리되므로 법인의 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항상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회사 일부, 회사 이익 일부에 대한 배당금하고 임원의 소득,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나 상여금이 대표적입니다. 드문 경우로 주주는 자사주나 감자 절차를 통해서 본인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함으로써 출자금을 회수하거나 임원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퇴직금 규정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실질적인 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대부분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임대, 사업, 이자 소득 등 법인들로부터 발생하지 않는 소득까지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누진되는 세금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회사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 대표님들은 적은 보수를 설정하고 법인에 유보하고 있는 이익 대비 배당에 아주 유보적인 주주님들이 많습니다. 반면 당의 법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금 인출이 용이한 대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서 이건 세무상으로 이에 대한 인정 이자를 부담하거나 지급이자 손급 불산입 등 이런 불이익이 좀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법인 자금 인출이 과도한 미처분이익여금 누적으로 나중에 출자자인 주주한테 일시 배당되는 과세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가지급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이사 등이 이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에서 이제 매입한 물품 대금, 개인 자금으로 손 지급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들이 됩니다. 세 번째는 법인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지출을 했는데 그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대표님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쓰는 경비 또는 뭐 거래처 일정 판매분 이상 판매금을 지급하는 어떤 그 판매 장려금, 그리고 거래처에다가 지급하는 뭐 리베이트, 그리고 법인에 꼭 필요한 인력이 이제 신용불량이나 아니면 불법 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제 본인 통장에 입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이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내 회계 담당자나 기장 세무사가 장부 금액하고 시세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차액을 이제 가지급으로 계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보통 이제 오너가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 발생하는 경우인데, 뭐 당장 세부담이 있는 보수나 배당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제 손쉽게 자금을 활용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지급이라는 명목으로 갖다가 대여해서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이 실제 상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제 개인 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급하게 생각 안 하시죠. 그리고 뭐 법인은 내 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지급금은 일단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상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규모가 좀 누적이 돼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그 위험에 대해서 인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입니다. 법인이 주주나 임원 등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가지금 등의 금전을 대여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기여한 그러니까 대여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 이자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거로 인정해서 세법상 이자를 수취하도록 하는 거를 갖다가 인정이자라고 합니다. 그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으로 봐서 입금에 산입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좀 늘게 되고요. 그리고 금전을 대여받았던 주주나 임원들에 대해서는 개인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뭐 상여 또는 배당 이렇게 처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소득으로는 좀 소득세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자율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을 하고는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울 때 당좌 대출 이자율 4.6%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님이 가지급금이 한 10억 정도 되시고 원금 상환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연간 발생하는 인정이자는 4,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대표이사한테 이를 이제 상여 처분해서 법인에 상환한 것으로 매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대표이사는 소득 금액이 증가를 하고 한 2천만 원 정도 소득세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은 수익 증가로 약 한 500만 원 이상 법인세 추납 부담, 그리고 차입금 지급 이자가 이제 송금 불산입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법인으로부터 이제 빌려서 받은 자금을 이제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주주나 임원 개인 부동산 등 뭐 기타 투자 자산 등 뭐 이런 걸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상환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 내부의 자금을 활용해서 주주나 임원들한테 배당이나 급여로 지급하고 상환 재원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한 번에 고액의 소득을 갖다가 지급해서 가지급금을 갖다가 상환하면은 원금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겠으나, 누진세율 적용이나 뭐 고액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득의 여러 기간에 나눠서 상환하면은 소득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여전히 자녀 가지급에 대한 인정이자 부분 또한 이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급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 팀과 미팅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 정혜래 가업승계 정아림 연구원이었습니다.